어린이집 수가 4월 10일 기준으로 27,947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8,954개였는데 석 달 사이에 천여 개가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만 2,000개 정도가 줄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치원도 상황과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는 병설 유치원 13곳이 휴원하거나 폐원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병설 유치원 6곳이 휴원하거나 폐원했고요. 병설 유치원의 충원율도 63%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20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17,117곳이었던 가정어린이집은 작년 말에 1,692곳으로 38%나 급감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아반 위주여서 출산율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민간 어린이집도 2019년에 12,568곳이었는데 작년 말에 8,886곳으로 30% 줄었습니다. 정부가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1,863곳을 늘렸지만 쪼그라드는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보육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부모와 아이죠. 집 근처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아이를 맡기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출산을 꺼리는데 이렇게 보육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이를 지켜본 청년층이 출산과 육아를 꺼리고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실제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양육과 교육 부담이 24.4%로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보육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 두 아이를 함께 맡길 곳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5세 반에, 둘째 아이는 2세 반에 맡겨야 하는데 두 반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이 집 근처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실제 사례를 옆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이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많은 부모가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늘어서 아이를 맡기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는데 저출산으로 기관이 줄어들어서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기관이 생기거나 없어지다 보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출산으로 아이가 줄어도 기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민간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기관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관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 전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3년 새 가정어린이집 2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영유아 수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월세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가정어린이집 한 곳도 다음 달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부모들은 갑자기 폐원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당황한 상황이고요. 이제 겨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한 상태인데 부랴부랴 새 어린이집을 찾아야 해서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수가 줄면 오히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낮아져서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 즉 영유아 수가 줄어도 기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유아 수가 줄면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적은 영유아 수로 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국가만이 적은 영유아 수로도 기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기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기관을 운영해야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빨리 통합기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서 유보통합에 적합한 통합기관의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통합기관의 형태는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운영할 수도 있고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통학기관의 형태는 취약지역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철저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통학기관에 관한 논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처우 개선과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교사 자격보다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시급히 통학기관의 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